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팀 윤여정 주무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창업벤처팀 김승규 주무관입니다.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전북중기청 지역혁신과의 김승규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업벤처 분야에 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벤처 분야 설명 영상을 20분 정도 시청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네, 지금부터 창업 벤처 분야 시책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했었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전북중기청에서 진행하는 시책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날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명 분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책 방향, 사업 총괄, 성장 단계별 창업 벤처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서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올해 혁신창업 활성화,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테마를 가지고 각각 세부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실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산업 분야, 혁신산업 분야라는 그런 내용들이실 텐데요. 여기 내용에서 보시는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가 이제 중점 지원 분야가 될 것이고요. 빅3,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창업벤처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실 때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보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는 사업이 이런 해당 분야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위하시는 업종과 관련이 있으실 경우에 많이 응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의 자본을 연결을 하는 촉진 사업들이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술이 대기업의 수요 기술과 연계가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벤처 투자 활성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 부에서는 모태 펀드를 통한 벤처 투자 촉진, 그리고 투자 IR 등 투자 연계 지원, 벤처 투자 제도 선진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사업 총괄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은 9,2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27억 원 대비해서 약 1,00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들은 대부분 창업 성장 단계별로 맞춰져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창업 준비 단계, 창업 초기 단계, 창업 도약 단계, 그 다음에 혁신 성장 단계로 나눠서 각각의 세부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창업 준비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예비 창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업 초기 단계는 창업을 하신 이후로 창업부터 3년 이내의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도약 단계와 혁신 성장의 단계는 3년 이후 7년 이내의 창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의 단계는 대부분 창업 저변 확대를 하고 창업 마인드를 제고하는 중점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창업 초기 사업은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 사업화된 아이템을 매출로 이끌어내는 창업 촉진의 사업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도약 단계는 3년에서 7년 단계에 1차의 사업 아이템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 성장 단계는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서 중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 세부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실 텐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소년 비주쿨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준비 단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중기부에서는 우리 초, 중,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 확산을 통해서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 중, 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올해는 423개 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 그리고 창업 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모의 창업 등을 체험하는 캠프 등을 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실전 창업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창업자가 대상이 되실 거고요. 이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그리고 멘토링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수료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실전 창업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 바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올해 이 과정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분 그리고 창업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예비 창업 패키지입니다. 이후에 쭉 설명드릴 내용들 중에 패키지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무슨 패키지, 패키지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패키지 사업들의 주요된 특징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단일한 내용만, 컨텐츠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 원스톱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패키지라는 명칭이 들었고요. 이런 패키지 사업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이런 내용들을 이제 비용을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화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일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고하실 게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본인의 사업체가 없으셔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규모는 1,530팀을 지원하는 규모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마케팅, 멘토링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특화 분야로 그린 분야, 저탄소 친환경 분야를 추가로 신설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의 기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서는 총 3개 기관이 현재 주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에서 이렇게 주관기관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먼 곳을 가실 필요 없이 우리 전북 도내 지역에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도전 K-스타트업입니다. 부처 공통인데요.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 여러분들이 될 거고요. 규모는 20개 팀 내외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통령상 등 상장과 최대 3억 원의 상금, 창업 사업화 등을 후속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도와 달라진 점은 7개 부처 외에 타 부처, 민간기관에서도 예선을 치르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대통령상이라는 가장 영예로운 상장이 있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에 제시해서 선정이 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 지원 사업들을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기술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창업하신 대표님들보다는 이제 주관기관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많으신 내용인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메이커 창작활동, 체험, 교육 및 전문 메이커의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관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응시하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창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일반 메이커스페이스, 그 다음에 특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메이커스페이스 등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으니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든지 메이커에 필요한 활동이 있으실 경우에 이런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총 10개의 메이커스페이스가 운영 중에 있으니 메이커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중소벤처기업청 또는 K스타트업에 공고되어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주관기관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준비의 마지막입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제 법인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대부분 많이 하시는 내용이 법무사나 이제 법률 대리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곳에 이제 자문을 받으셔서 대행해서 법인을 설립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제로 대표님께서 본인의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주로 은행이나 시군청, 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보험기관 등을 이렇게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고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게 번거로워서 주로 대리인을 통해서 법인 설립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그러시지 않아도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다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1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 설립 희망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내용으로는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고요.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 서류를 자동 생성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별, 진행 단계별 진행사항,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채팅창으로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설명 이후에 한꺼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까지는 창업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창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원되는 사업들인데요. 그거의 첫 번째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 아이템을 사업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 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입니다.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960개사 내외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의 가장 큰 거는 사업화 자금,
지원하는 건데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화 자금은 다시 일반 기술과 실험 실특화 트랙으로 구분해서 지원 한도와 규모를 차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이템의 실증 검증, 투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데 예비 창업 단계는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사업으로 유도하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미 창업을 한 상태의 아이템을 고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의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기능이 업그레이드 한다라든지 이런 실증적인 내용들이 이 초기 창업 패키지와 예비 창업 패키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 부분도 예비 창업 패키지와 동일하게 사업화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단계를 거치신 분이라고 하면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꼭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창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주로 명칭이 이제 혼재돼서 사용하긴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명칭이 많이 익숙합니다. 전국에 18개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창업 성공 패키지란 사업이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상이 되고요.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1,065명 기준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달라진 점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 기술 경력자를 작년에는 만 40세에서 39세로 기술 경력자들의 대표님들을 뽑아 선발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청년 창업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육성하겠다라는 방향과 지역별 주력 산업 분야를 확대해서 선발하겠다라는 이제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전북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있고요. 이 부분도 초기 창업 패키지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청년 창업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리고 지역별 주력 산업에 포커스가 조금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내용입니다.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은 DNA 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발굴해서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업력 3년 이하 DNA 분야의 예비 또는 일반 창업팀입니다. 규모는 60명 정도 될 예정이고요. 내용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와 달라진 내용은 작년에는 AI 분야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는 DNA 분야,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분야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DNA 분야, 새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해서 창업기업 그리고 창업기업 팀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을 하고 개방형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사내벤처팀 및 창업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올해는 200개 사 또는 200개 팀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사업화 비용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후속 지원으로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해서 사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대상이 되고요. 약 280개사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성장 단계에 맞게 자금의 용도와 규모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BM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브랜딩,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이 있는데 대부분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쉽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밑에 사례에 나와 있는 제주 맥주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의 특산품과 천연 화산 안반수를 활용해서 맥주 제조 및 양조장 투어, 제조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을 기반하고 있는 관광 자원, 그다음에 문화적 특수성을 활용해서 사업화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금 현재 전국 창녕센터가 주관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북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재 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해 좀 이슈가 됐었던 이제 그 일본의 수출 규제 건으로 이제 이슈가 된 내용인데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제고를 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의 수요 소재 부품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업력 7년 이내 창업 기업이 해당이 되고 약 20개사, 그러니까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된 내용은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 자금과 R&D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께서 하고 계시는 분야가 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때 이 사업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이 사업부터는 다시 이제 도약 성장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화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다시 점프업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도약 패키지는 창업 도약기 3년에서 7년이라고 보고요. 이 기간은 데스밸리 기간이라고도 보는데, 이 기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사업 모델 개선, 사업 아이템의 고도화,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등을 총괄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해서 성장 촉진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규모는 1080개사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된 내용은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 성장 촉진 프로그램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것과 연계해서 R&D 연계를 최대 4억 원까지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창업도약 패키지 주관기관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창업도약기에 위치해 계시거나 점프업이 필요하신, 스케일업이 필요하신 스타트업이시라면 이 도약 패키지를 녹화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주로 패키지 사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 이 맞춤형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기간에 처해 계시는 대표님들은 이 패키지 사업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토탈 서포트라고 해서 종합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내용입니다. 팁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내용은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팁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창업팀을
민간이 주도로 선발해서 엔젤 투자의 정부 지원을 매칭하여 집중 육성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896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400개 팀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대상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내용은 팀당 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엔젤 투자를 1억 원에서 2억 원 내에 이제 받게 되시게 되면 후속으로 R&D, 그 다음에 사업화, 해외 마케팅을 각각 1억 원씩, 그리고 R&D는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연계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통해서 최대 2억 원까지 후속으로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1+5+4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1+5+4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요 내용이 엔젤 투자를 1억 원에서 2억 원을 받아오시면 그에 대한 후속으로 R&D 최대 5억 원의 R&D 사업을 지원을 하고 연계해서 사업화 자금과 해외 마케팅을 각각 1억 원씩, 그리고 추가 연계로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최대 2억 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서 1+5+4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의 팁스 신청 시 가점을 확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전라북도 지역은 수도권 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팁스 프로그램이 재작년부터 좀 세분화됐었는데요. 바로 프리팁스와 팁스, 포스트 팁스로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팁스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처럼 프리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 지원 규모가 최대 30억 규모 내에서 신규 30개 팀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고, 포스트 팁스는 144억 신규 40개 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팁스 같은 경우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 포스트 팁스 같은 경우에는 후속 투자를 유치한 팁스 성공기업, 팁스를 거치신 분들이 성공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 지원하실 수 있는 게 포스트 팁스. 프리팁스는 팁스를 안 들어가셔도 들어가시기 전 단계에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팁스는 엔젤 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스타트업의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포스트 팁스는 제품의 서비스의 상용화 또는 국내 마케팅 등을 통해서 사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을 2년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팁스는 3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 여러분들께서 주로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은 프리팁스와 팁스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스킵하시고 갈 부분인데요.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유치,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는 주요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착금이라든지 상금, 창업 공간, 보육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패키지 방식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 벤처 투자에 대해서 출자하는 모태펀드 출자 사업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데 주로
이제 모태 펀드를 통해서 이제 지역에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부처에서 1.7조 원을 0.8조 원을 출자해서 1.7조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대된 모태펀드 규모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벤처기업의 공동채용, 훈련 등 일자리 지원, 여성 창업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서 여성 벤처기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관련 정책 연구 조사, 소셜 벤처 육성 등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여성 벤처 활성화, 소셜 벤처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은 제시되어 있는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M&A 활성화 지원입니다. 저희 부에서는 M&A 거래망 정보를 운영해서 M&A 매칭 및 상담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대상이 되시고요. 예산은 4억 4.78억 원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내용은 M&A 상담 자문, 거래 정보망 운영, 매칭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벤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 지역 엔젤 투자 기반 구축, 해외 투자 유치 연계 등을 통한 벤처 투자 및 엔젤 투자를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IR, 지역 엔젤 포럼, 외국인 투자기관 투자 유치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기관별로 투자 IR 행사와 매칭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각 시기마다 저희 사업 안내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 영위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냥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왜 창업기업이 부담금이 어떻게 면제가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면제가 되는지 모르는 것보다 면제가 됐을 때 왜 면제가 됐는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처에서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21일까지 창업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16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밑에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제 절차는 이제 창업을 하신 민원인께서 각 지자체에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자체에서 창업일이나 이런 이제 창업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이제 부담금 부과기관에게 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절차는 민원인께서 부담금 부과 기간에 이제 면제 신청이 도달하는 그 과정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창업기업 세제 지원 내용입니다. 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초기 기업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국세, 지방세를 각각 조세제한 특례법과 이에 해당된 이제 해당 법률 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주요 내용은 창업 중소기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생계형 창업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음식점업, 출판업 등 31개 업종과 지방세는 24개 업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세부적으로 세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국세, 법인세, 그 다음에 인지세가 해당이 되고요.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세목별로 이제 세제 지원되는 혜택이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신 창업기업 대표님들이시라면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입니다. 기술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통해서 벤처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특법의 제2조 A를 근거로 두고 있고, 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신 벤처기업인 경우 확인일부터 3년간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중소기업이고 3가지 유형, 벤처 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기술 성장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다. 작년과 달라진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혁신기술 성장 유형이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는 이제 보증서 발급, 대출 금액 이거를 받은 기업들에 한정해서 벤처기업을 인증해주던 방식에서 혁신기술 성장 유형을 별도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제 그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벤처기업에게도 우대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닌데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경우에 개별상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와 금융, 입지, 창업 각각의 지원되는 항목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지만 벤처기업에게도 우대되는 항목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의 경우 기보 보증한도 확대,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등 이제 금융 정책자금이나 보증서 발급에 해당되실 경우에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입지는 대학 연구기관의 실험실 공장 설치 자격을 부여하거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게도 도시형 공장을 설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입지 조건에 있어서 혜택을 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프라 부분입니다. 각 지역에 그래서 전국에 총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 인재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창업 지원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입니다. 주로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라고 해서 만 39세 이하인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 항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역으로 이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는 중장년, 그러니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과 지원, 예비퇴직자 맞춤 교육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두 곳의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익산의 전북창업공유지원단을 통해서 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기술,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해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3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분들께서는 사무공간,
그리고 사무공간과 더불어서 기술과 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화 지원을 토탈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총 15개의 창업고객센터가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입지에 있으니 사무공간 그리고 기술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창업고객센터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주로 1인 창업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이 1인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사무공간, 경영지원,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한 곳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1인 창업기업일 경우에 이런 센터를 또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벤처 분야 시책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기부 지원 사업 중 창업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완 사항이 있거나 상담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별도의 전화 상담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경우에는 담당 주무관이나 전북 비즈니스 지원단 063-210-6436으로 전화해 주시면 창업 벤처 분야 전문 상담위원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한 3분 정도의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우리 윤여정 주무관님께서 한번 질문을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수출 유망 기업님,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신규 법인 설립만 가능합니까? 하시면서 이제 기반 비용이 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은 우선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규 법인 설립을 하시는데 가장 유용하고요. 관리 기능은 G4B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이 설명회 사전에 홍보 영상으로 보여드린 G4B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물론 신규 법인 설립만 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업의 명칭 변경이라든지 기업의 상황, 그 다음에 자료들이 입력하시는 데는 G4B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스템적으로는 무료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해당되는 일정의 그 수수료 부분들은 이제 일부 몇천 원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의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의뢰인의 위탁을 맡겨서 하시는 것보다는 전혀 안 든다, 100원도 안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박희열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에 협동조합 신청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선 저희 그 사업 내용상에 보시게 되면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협동조합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할 경우에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진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팁스 참여 대상 및 지원 내용은 무엇이고 전국 지역 업체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팁스 참여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리팁스,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적어보세요.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 팁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들이 다른데요. 우선 프리, P-R-E, 여기서 이제 영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죠. 프리라는 말은 사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전, 라는 비포, 이전이라는 말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프리 팁스에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3년 이내 창업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외부로부터 엔젤 투자라든지 그 일부 외부로부터 투자를 1,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으실 경우에 해당 참여 대상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팁스, 이제 본격적인 팁스죠. 팁스일 경우에는 1억 원에서 2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신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R&D에 팁스 과제가 있습니다. 팁스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제 그 창업기업일 경우 7년 이내 창업기업일 경우에 이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의 업체는 제가 정책 시책을 좀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수혜를 받으셨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한 2개 기업 정도 이렇게 수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는 그 전북 지역에 몇 개가 있고 프로그램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의 메이커 스페이스는 총 4년에 걸쳐서 총 10개 메이커 스페이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전문랩 이제 시제품 제작 그러니까 우리 창업기업들에서 일반 그 제품을 사전에 모델링 해보고 시제품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랩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탄소융합기술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이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는 전문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랩으로는 우리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상에 이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전북 시제품 제작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었던 시제품 제작소가 메이커스페이스의 특화랩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시제품 제작, 모델링, 그 다음에 일반 메이크업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 전문랩 하나, 특화랩 하나가 있고 일반 랩이 총 8개가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그래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 랩 같은 경우는 주로 메이커 문화 확산 그리고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들이 주요를 이루고 있고요. 각각 전주와 익산, 남원 등등 우리 전라북도 각지에서 일반 랩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메이커올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메이커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전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아실 수가 있고요. 기타 메이커올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 거는 우리 지역에서 알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해는 이 메이커 스페이스를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별도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정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아실 수가 있는 게 네이버에 전북 창업정보 온라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시제품 제작소 내지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한 모든 내용 전라북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기타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보실 수 있으니 두 가지 방법으로 현재는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문의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우리 기업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정책 자금과 기술 보증 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오니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한 내일 또 뵐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소해의 해를 맞아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더불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